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법원 경매 물건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부산 수영구 하면은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갑니다. 그죠? 2호선 남천역 인근의 3건, 그리고 광안역 조역세권 1건, 이렇게 4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천역 인근의 3건 먼저 안내 드립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지부터 안내 드릴게요. 자, 남천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 이 아파트에는 2건이 지금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입찰 날짜 빠른 물건은 111동의 2층 물건입니다. 그리고 평형은 39층입니다. 해당 물건 2층인데 이 물건 아래 1층이 필로티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천 코롱 하늘채 빌지 2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건 더 있는 것은 34평형입니다. 34평형이고요. 백오동이 21층입니다. 백오동 21층인데 이게 라인마다 층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해당 라인의 탑층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남천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하고 인접해 있는 아파트 있죠. 금호 어울림 더 비치. 이 아파트에는 지금 34평형, 그러니까 112 A타입이 지금 경매 진행 중입니다. 103동 2층입니다. 이것도 2층인데 아래 1층이 필로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천역 인근이 3건이 있죠. 3건이 있는데 그 중에 3건 중에 2건이 2층입니다. 2층인데 둘 다 필로티, 1층이 필로티다. 네, 이렇게 안내를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있는데 광안 역세권, 광안 역세권, 광안 협성 엠파이어 2라는 주상복합 아파트 있습니다. 세대수는 적지만 굉장히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초초 역세권. 그래서 광안 역세권 그러니까는 역 나오면 바로 보여요. 그리고 해당 라인이 보니까 좀 개방감도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21평형입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물건은 남천 코오롱 하늘채 골든비치 101동의 2층의 3호 라인이고 39평형 1층이 필로티라는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입찰 날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하실 분은 벌써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계시겠죠. 입찰가 얼마 쓸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3 타경의 110478의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자, 감정가 9억 1200에서 한번 유찰돼서 이번에는 6억 3,84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물건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위치 볼게요. 자, 111동의 2층의 3호 라인입니다. 자, 남천 여기 삼익비치에도 4건이 지금 진행 중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2호선 남천역 아닙니까? 여기 남천역. 자, 여기가 보면 1번 출구 나오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자, 1번 출구 나와서 요렇게 가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입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가동이 있고 상가동 바로 뒤에 있는 요거, 예, 여기가 111동입니다. 111동이며 해당 물건은 요 라인에 해당합니다. 여기 라인 해당하고 1층이 필로티다 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권리상으로는 하자 없습니까? 권리상으로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4월 27일에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가 이미 경마 신청한 사건이고요. 채권액 합계가 보니까 등기부상 11억을 넘습니다. 그 외 압류 금액까지 합하면은 총 채무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하의 어떤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21년 4월 27일이 근저당인데 그 날짜보다 전입이 빠른 2018년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원래 2018년 2월 22일로 선순위거든요. 근데 이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 일자가 23년 3월 2일입니다. 자,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근데 근저당료 금액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자,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1억 5천인데 세우선 변제 안 되고요. 소액 임차인 아니라서 확정 날짜가 늦어서 배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선순위 임차이니까 원래는 뭐죠?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1억 5천 인수구나 이랬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임차인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문건 송달 내역 봅니다. 자, 문건 송달 내역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자, 12월 3일 날 말입니다. 한 달 전이죠. 임차인이 배당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말입니다. 권리신고 그리고는 했단 말입니다. 이제 배당 요구도 했었어요. 근데 배당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럼 임차인이 배당 철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 요구했는데 나는 배당 요구 안 하는 게 좋겠어. 임대차 기간까지 내가 끝까지 살다 나가고 싶어.
그렇게 마음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당 요구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배당 요구 종기를 훨씬 지났는데 이제 와서 배당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채권자가 말입니다.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이 임차인에 대해서 무상 임차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차인이 아니다 이거죠. 대출했을 때 너 임차인 아니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채권자 측에서 임차인 쪽으로 뭔가 압박이 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 임차인이 아니구나. 이제 내용이 그렇게 된다. 그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지금 그러면은 아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 말입니다. 2월 7일이에요. 24년 2월 7일입니다. 그런데 10개월이나 지나서 24년 12월에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효력이 없다. 네. 근데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무상 임차인이다. 라는 그게 법원에 제출이 되잖아요. 채권자 측으로부터. 근데 무상 임차인이라면은 매수인이 인수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천동 물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제 단지 내에 한 건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34평형이고 그리고 백오동에 21층에 사무라인이다. 그죠? 탑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물건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5동이다. 그죠? 105동. 자, 105동입니다. 105동 한번 찾아볼게요. 자, 105동 여기, 아니, 잠깐만요. 105동 여기에 해당하네요. 여기에 해당하고 3호 라인이라고 했다. 그죠? 3호 라인이니까, 그래서 요 물건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양이네요. 그죠?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맞습니다. 남양이다. 그죠? 3베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해당 물건은 뭔가 권리상의 하자 있습니까?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2019년도 2월 21일 날 이제 매수를 했고 그때 말입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요 수협에 그러니까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이네요. 저인망 수협의 그 채권이 그러니까 지금 저기 담보대출을 받은 그 채권이 그러니까 지금 대부로 지금 양도된 모양입니다. 어떤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후순위 근저당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두 군데서 들어왔네요. 강제경매도 들어오고 그리고 위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말소기준권리 2019년 2월 21일입니다. 자, 소유주 아닌 누군가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보니까 전입일이 2019년 2월 20일입니다. 2월 22일. 자,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2월 21일입니다. 하루 늦죠, 그죠? 후순위라 그죠? 서로, 그러니까는 보증금 있는, 그러니까 유상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후순위입니다. 그렇다면은 매수인이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상으로 하자는, 이제 서류상 하자는 지금 없는 물건입니다. 지금 이건 1차다 그죠? 경매 1차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남천 금호 어울림 더비치라는 아파트입니다. 자, 요 아파트 34평형입니다. 112A 타입이고 해당 물건도 말입니다. 2층인데 1층이 필로티입니다. 자, 요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균의 212번입니다. 위치 볼까요? 위치. 자, 사진으로 먼저 호실 위치부터 파악하고요. 자, 내려가니까 요렇게 생겼네요. 동향인가 봅니다. 그죠? 동향인가 봐요. 자, 103동입니다. 자, 103동. 여기네, 그죠? 103동이고, 그러면은 요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요거는 권리상의 하자가 있습니까? 봅시다. 2020년 2월 27일 날 소유권 보전이고요. 21년 9월 4일 날 전세권 등기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포스코인데 지금 요게 전세권이 양도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서울보증보험으로 지금 양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2년 2월 16일 날 우리은행에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도 있고 그런데 요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근저당 여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겁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순위는 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전세 금액은 3억 8천입니다. 이 물건은 3억 8천, 낙찰가 플러스 3억 8천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세 감안해서 지금 최저가가 3억 3,580 얼마입니다. 3억 3,600선이거든요. 그런데 아까요? 3억 8천 인수입니다. 계산 잘 하셔가지고는 관심 있으신 분은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건 남았습니다. 자, 광안역 초역세권에 있는 광안협성 엠파이어2입니다. 21평형이고 6층입니다. 6층의 2호 라인인데 해당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잠시만요. 자, 인근의 말입니다. 여기 이게 광안역인데 광안역 초초 역세권에서 한 건 제가 예전에 올린 물건이 있습니다. 광안역 성원 쌍대빌 아파트. 이 물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기존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경매 진행 중인 소개해 드릴 물건 요겁니다. 1호선 나오면 바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호선 앞에가 성원 쌍대빌이고 1호선 앞에 있는 게 광안 협성 엠파이어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물건의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위치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해당 물건 요겁니다. 요거예요. 남향이죠. 자, 여기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그죠? 엘리베이터 홀이 여기다, 그죠? 이렇게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겠다. 그죠? 엘리베이터 두 대인데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꺾어짐이 있는,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이 물건이 오피스텔, 그죠? 예를 들면은 업무를 한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용 공장이라든가, 또는 근린 상가라든가, 이러면은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보이는 이런 605호라든가, 606호라든가, 이런 호실이 굉장히 선호되겠죠. 자, 그런데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실 같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호실보다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양쪽 사이드에 있는, 구석에 있는 라인이 선호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으로서는 좋습니다. 자, 게다가 이 라인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자, 해당 물건 이렇게 앉아있는데 말입니다. 물건이 여기에요. 요 사이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긴 다 뭡니까? 건물하고 그죠? 다른 건물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해서 라인이 몇 개 있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쪽 안쪽에 있는 라인들은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쪽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이쪽 옆으로 바로 앞으로 보면은 이 앞에 건물이 보이겠지만 살짝만 고개를 틀어도 약간 개방감이 있다. 그죠? 물론 소음은 있습니다. 소음이 있는 대신에 개방감은 있다. 다른 라인보다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거리비율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 바로 보겠습니다. 거리비 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옆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여기다 그죠? 요 라인이 되는 거죠. 요 라인이 되니까 조금은 개방감이 있다. 자, 그래서 라인 확인하셨고요. 그러면은 물건 권리상 하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당 물건이 뭐냐면은 다른 건 뭐 아파트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니까 생략, 아파트에 대해서 몇 년식이다, 몇 세대다 하는 걸 제가 다 생략을 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세대수가 적어서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안내 드립니다. 사용 승인은 2013년 2월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총 세대수는 119세대 됩니다. 자, 그러면 권리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보니까 2015년 6월 30일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때 담보대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부산 주례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 받았는데 이 채권이 MCI 대부로 지금 양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근저당권자가 이제 경매를 신청했고요.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아까는 선순위 전세권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후순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2023년 10월 17일 날 전세권 등기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쭉 가압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전세권 등기가 있다. 임차인이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말입니다. 전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전입한 날짜도 원래 전입했던 날짜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6월 31일에 근저당인데 처음에 전입할 때도 늦어요. 8월 5일입니다. 뭐 어쨌건 그때 이제 전입을 해서 있다가 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출을 하면서 자, 어떻게 됩니까? 그때 확정도 받았었어요. 근데 후순위 임차인들 왜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출을 해버리면 확정일자 받은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부득이하게 전출을 하게 되면서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후순입니다. 어쨌든 후순이라서 예를 들면 낙찰되면은 MCI 대부에서 배당받고 나머지 그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게 됩니다. 물론 전액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이 지금 수영구 쪽에
해당 물건 역세권 쪽으로 4건이 보여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떤 시세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도 뭐 네이버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고, 그리고는 그 실거래가, 그래서 실거래가는 뭐 고객노노, 아실, 또 국토부 이쪽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뭐 라인이나 입지, 그리고는 권리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간단히 안내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제가 늘 유튜브에서 소개드리는 이런 물건 말고도 전국의 모든 경매, 공매 물건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